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북한이 최대 속도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나라도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에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해 이르면 올해부터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참에 요청하는 절차는 무기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첫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는 지난해 사전 개념 연구 결과 국내 기술 수준과 KF-21 무장 탑재 중량을 감안하면 사거리 500km 이상의 속도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DD는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해 내년 비행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행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ADD는 최대 속도 마하 2에서 마하 3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도 개발해 KF-21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19년 2월에 있었던 제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21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및 장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군은 KF-21에 공대공 미사일 2종과 공대지 폭탄 9종, 공대지 미사일 1종을 탑재할 예정이어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경우 족집게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가 내년에 비행시험까지 완료한다라는 계획에는 하이코어라는 극초음속 시험체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일에 개최된 국방과학기술대전을 통해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부속 행사로 개최된 2021 핵심기술 발전 컨퍼런스를 통해 하이코어 극초음속 발사체의 구조와 성능 등이 자세히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등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지금 선두에 선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미 상당량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 등 서방과 대치하던 작년 12월 15일에 러시아는 치르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미국에 대한 협박이나 무력 시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치르콘은 이미 11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고 보도됐는데 푸틴 대통령은 최고속도 마하 9에 사거리는 1000km라고 밝혔습니다. 이즈음인 작년 11월 25일에 중국의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 미사일의 배치를 상당수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둥펑 17은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2000km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작년 7월과 8월 중국은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이때 미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7년에 구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의 충격에 비교할 정도였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여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뒤처진다는 점을 시인한 셈입니다. 일본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북한의 2차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틀 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회담이 열렸는데 양측은 극초음속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등 방위기술 연구와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가는 레일건을 실용화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레일건은 전기가 통하는 레일에 탄을 놓고 전자력의 원리로 연속 발사하는 무기인데 미국 등 각국이 연구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실전의 배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에 일본과 미국 연구진이 협력하면 누구보다도 앞서고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일본의 선언에 대해 미국은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개발하는 상황이 미국을 자극하면서 일본의 군비 증강에도 또 다른 명분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개발 중인 극초음속 초고속 발사체로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79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 중인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의 중량은 2.4톤이며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올해와 내년에 각각 1회씩 총 2회 통합 성능 시험을 아능 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기술 개발 대상 분야에 대한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을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중간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어는 지상 발진형이므로 후방에 2개의 대형 로켓을 갖추고 있지만 KF-21 보람에는 상당한 고도와 속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로켓 부스터를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하이코어를 최적으로 개량하면 곧바로 KF-21에 탑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이코어의 개발에는 총 27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실상 이것은 그야말로 조립 비용에 해당하며 이에 앞서 한국은 10년 이상 기술 개발과 수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사로부터 P800 야혼트에 사용되는 IRR 램제트 기반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브라모스 M과 유사한 보다 소형화된 마하 3급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해 2021년 9월에는 그 시험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가 2000년대 초반에 계획한 사업계획은 아주 야심찬 것으로서 2014년까지 마하 3급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어서 2024년까지 마하 5급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고자 중장기 기술 개발 플랜이 만들어졌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초음속 및 극초음속 기술 개발을 개시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초음속 미사일이 기반이 되어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에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개발 예정이어서 2020년대 중후반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되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둘러싼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진흙 국경지대가 따뜻한 겨울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얼지 않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기상학자에게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인 대응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미국과 나토는 새로운 안보협정에 관한 협상을 제네바에서 시작했지만 러시아는 구체적인 협상 시안을 제시하지 않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상학자에게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당초에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폴란드의 강추위가 질퍽한 땅을 얼어붙게 하는 1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올 겨울은 워낙 따뜻해 양국 국경 지역은 여전히 질퍽거려 대규모 전투 행위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 추위가 진흙을 언제 얼게 할 것인가가 러시아와의 협상 시안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상학자를 새로 고용해 우크라이나 지역의 날씨를 예측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어 만약 이상기후로 혹독한 겨울 추위가 찾아오지 않아 진흙이 얼어붙지 않으면 푸틴의 위협은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제네바 협상을 오래 끌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나토가 푸틴 대통령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늑장 대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진행되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변칙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겨울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계속 발언하여 미국과 나토와의 협의를 진전시키고 싶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올해의 혹독한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어느 때나 자연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